우리가 만드는 이 비례당이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정당 방위 차원입니다라는 취지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좀 맞는 얘기인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곳에 참여할지 말지를 전 당원 투표를 붙여서 결정하겠다. 이게 어제까지의 뉴스.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이제 사실상 참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당원 투표로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점점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상 참여하는 것 아니냐,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의 발언과 야당의 발언 함께 묶어서 들어보시죠.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투한 거랑 골목상권과 연대해서 조합을 만들려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는 미래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이라면 저희는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볼 건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지만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과의 연대라는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쁘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기업과 골목 상권의 연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비유법을 사용했는데 방금 전에 심재철 원내대표 나쁘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죠. 또 김경협 의원은 태권도 시합 중 상대가 비수를 들고 나올 때 작대기라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또한 선거는 총칼 없는 전쟁인데 이 명분을 찾다 지면 끝이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연합정당 참여하는 것 아니냐,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비례대표용 정당 그게 뭐길래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마 그 궁금증을 가지시는 우리 정치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말씀 좀 이어갈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번 총선 때의 결과입니다. 정당별 득표율,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33.5,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당이 26.74%를 받았었어요. 지난 4년 전 총선 때. 보세요. 저 득표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정당별 의석수가 새누리당은 122, 122, 민주당 123, 국민의당 그때 막 돌풍이 일으켰잖아요. 38석 이렇게 의석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저 득표율을 그대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의석수가 줄죠? 111. 민주당도 줄어요. 115. 근데 보세요. 국민의당. 지난번 38석도 많았는데 만약에 이번 이 바뀐 선거법을 적용하면 더 늘어나죠? 52석이 됩니다. 52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픽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 논란은 결국 비례대표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지역구가 지금 253석이고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더해볼까요? 총 의석수는 같아요. 300석. 근데 지역구 배지 수가 줄어들었고 비례대표 배지가 늘어난 거예요. 47명으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진즉에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을 띄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허 이것 봐라. 비례대표 미래한국당이 너무 많이 먹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하 비례연합정당이라는데 민주당이 싹 참여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막 지금 논란이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다라는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정 의원님은 아까 여권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이제 만들려고 정당화 시키기 위한 발언들,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깔아놓는 거고요. 그 민주당의 전 당원이 78만 명이라 그러는데 애초부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할 생각이 없다면 전당원 투표라는 얘기를 왜 꺼냈겠습니까? 저거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민주당도 역시 2016년에 총선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예. 지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마스크 한 장도 못 해주는 정당을 누가 뽑겠다 그러겠어요. 지금 현장이 달라졌어요. 지금 비례 정당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게 민주당의 공약대로 지금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데다가 그러면은 그냥 그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만들 때 그냥 만들었으면 좋은데 비례정당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저런 위장정당, 동의정당, 창고정당 참 나쁜 정치한다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아주 거의 그냥 잡아먹을 듯이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할래니까 무슨 골목 상권 운운하면서 정당화를 하는데 그 골목 상권 대기업 얘기를 하는 자체가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대기업 골목 상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사익 추구하는 거지만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과 공공선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뺏지다는 거를 자기네들의 당파적 이익, 사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국민들이 뽑아야 될 사람은 공공선에 대해서 아하. 능력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지금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마지막으로요. 정의당, 민생당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선을 있어요. 긋고 있죠. 그러면은 말이 지금 뭐 골목 상권과 연대하는 거죠. 어떤 정당하고 국회의원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 또 있어요. 같이 연합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포장만 하고 그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미래한국당. 비슷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그런 민주당도 이 비례 연합정당 뭐 참여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왜 그 난리를 쳐가면서까지 지난해 연말에 그렇게 선거법을 도대체 왜 바꾸신 겁니까?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은 전부 다 정당방위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잘된 일로 대응을 해야 정당방위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일로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이다. 예, 그거는 좀 궤변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나쁜 선례인 거예요. 합의 처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합의 처리를 정당화하려면은 합의 처리를 못한 나쁜 선례를 정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거법의 취지와 명분을 지켜야지만 그 명분과 가치를 지켜야지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명분과 가치를 버릴 거면 그 선거법은 왜 통과시켰습니까? 나쁜 선례까지 만들면서 예.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만들면 계속해서 나쁜 역사가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쌓아가야 되는 게 역사인 것인데 예, 예. 자, 이낙연 전 총리께서 비난은 잠시고 책임은 4년간 진다? 맞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잠시의 단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단맛은 잠시지만 어허. 정당의 가치와 그 정당의 이미지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 김 기자, 이 선거법 개정안이 연말에 통과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에 대해서 맹 비난을 퍼부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요, 여야가 서로 지금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서로 비판을 했거든요. 각자의 뭐 비례 전담 정당이 생기느니 마느니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알바니아, 나라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 이런 나라 따라서 되겠습니까?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비례민주당 만들 겁니까? 그렇다고? 만들 거예요? 민주당? 그런데 이 당 되기 싫으면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 비례민주당 만들고 비례한국당 만드니 차라리 현행 제도로 선거 치르는 게 나아요. 떳떳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한신스럽습니다. 알바니아니 뭐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위성정당의 그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박김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제1의 야당이 책임 있는 당의 간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양정철 그 민주정책연구원장이죠. 양정철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니 변변하겠냐 하면서 조국 전 장관 밀어붙이던 이들이니까 그래도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두고 봅시다. 과연 유권자가 봄인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어떻게 내려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의 어제 모습입니다.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떠내기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모욕과 수모를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양산을 원합니다. 경선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양산에서 문정권을 심판하고 김두관을 잡겠습니다. 비꼬는 거로 봅니다. 김두관 후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속이 얼마나 좁은지 이번 한번 봅시다. 속이 얼마나 참 넓고 좁은지 이번 한번 봅시다. 홍준표 전 대표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그 입으로는 희생과 헌신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입 다물라.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모레 최고위원회의까지 지켜보겠다. 내가 갈 정치적 방향은 황교안 대표 결단에 달렸다. 무소속 출마 명분 쌓기에 나선 홍준표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우리 이경수 소장은 홍준표 전 대표는 뭡니까?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명분 쌓기 하는 거로 봐야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미국의 저희 정치를 이제 저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미국의 지금 200몇십 년 민주주의 역사 쭉 대통령제를 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거 지신 분들은 재수를 안 하세요. 아마 제가 알기에 한두 분 정도 있을까? 거의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패했다. 그러면 정기은퇴를 쫙 해버리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엘 고어 부통령 2000년도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 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공화당의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부시 후보가 해서 표로는 엘 고어 후보가 한 54만 표 이겼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독특한 정치제도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엘 고어 후보한테 한 번 더 하라. 이거 억울하지 않느냐. 엘 고어 부통령 깔끔하게 정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선거에도 그 클린턴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 딱 대선에서 끝나면은 정계 은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전통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정계 은퇴했다가 나와서 또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재수는 필수, 삼수 선택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런 모습이 과연 그때 저도 찍었습니다만 본인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오는지 그거를 꼭 한번 기억해달라. 박지원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가 아마도 이러한 신분으로 여기에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탈당을 하기 위한 수순 아니에요? 수순입니다. 명분을 쌓는 용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충분한 명분을 축적해서 고향이나 제가 볼 때는 대구가 아닐까. 대구가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TK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네. 이분들과 연대를 하건 또는 독자적인 세력을 하건 하지만은 독자적 세력보다는 자동적으로 연대를 해서 TK 목장의 결투가 TK 목장 결투. 그렇게 저는 봅니다. 박지원 의원은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했는데 김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박지원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 명분. 도대체 명분이 뭡니까?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흘러간 물들이신 거예요. 허허. 그리고 기득권층이신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뜨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뜨내기. 국민들은 그분들을 뜨내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인 내지는 새로운 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분들은 흘러간 물이자 기득권층이고요. 저렇게 새로운 국민들 내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뜨내기라고 부를 정도로 오만해지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